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저 알서포트의 이주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식사하시고 쉬는 시간에 약간 어수선한데, 그래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상당히 많이 떨립니다. 그래도 떨리는 와중에 조금 제가 어리버리하게 해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 여기 제가 섭섭해하지 않을 테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알서포트라는 이름을 들어봤거나 아니면 혹시 이모티콘을 쓰고 계신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분 안 계시네요. 정말 섭섭합니다. 섭섭하게 안 섭섭하려고 했는데 너무 섭섭해지네요. 다들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 네, 실은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 제품을 알려드리러 또는 저희 회사를 알려드리러 제가 이 자리에 쓰진 않았습니다. 오늘 전체 세션들 중에 보시면 실은 컨택센터만큼 IT 기술이 도입이 되는 곳, 총체적으로 IT 기술이 다 모이는 곳, 컨택센터만한 곳이 또 없습니다. 그런데 IT에 관련되어 있는 세션이 아마 지금 이 세션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션을 통해서 과거 어제부터 내일까지의 컨택센터의 IT 기술이 어떠한 식으로 보조자가 되었고 그 보조로 인해서 컨택센터는 어떠한 방향으로 기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IT적인 발전 방향은 무엇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이나마 좀 내공을 쌓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좀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좀 내용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이미지, 흑백의 컨택센터에서 뭔가 좀 불투명하고 초점이 흐려진 듯한 이 컨택센터가 보이시죠? 어찌 보면 지금 이렇게 과도기적으로 IT가 급속하게 발전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IT 관점에서 바라본 컨택센터의 지금 현주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컨택센터와 상담사를 위한 IT의 변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상담사를 중심으로 상담사가 역료해지고 자기만의 캐릭터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것에 IT가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미인에 이어서 굉장히 잘생긴 저 상담사를 이미지를 딱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분이 사무실에 있으면 참 일하기 좋을 텐데요. 앞서 제가 쭉 페이지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 페이지를 손쉽게 따라가실 수 있게 한 목차를 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어제의 컨택센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겁니다. 즉, 신체적으로 건강해지는 컨택센터에 대해서 IT는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의 컨택센터, 감정노동도 얘기가 많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도 많죠.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신 건강을 위한 컨택센터에 IT는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내일 이 기술의 발전함에 의해서 컨택센터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건강을 줄 수 있는가, 거기에 IT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오늘, 내일의 컨택센터의 이 발전 방향이 IT는 이 발전 방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도움을 주고 있는가를 종합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마이크 계속 끊기는 것 같은데 잘 들리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이 할아버지분, 제가 유명한 분의 말을 빌어서 일단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 할아버지분, 이 더스프룩한 털보 이분은 지금의 컨택센터에, 이분이 없었으면 컨택센터가 없었죠. 바로 벨입니다. 이 벨 할아버지가 무려 140년 전에 전화기를 개발하고 특허를 내면서 했던 얘기가,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닫힌 문만 오랫동안 바라보고 집착하여 열리는 문을 보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보수적으로 내가 해왔던 것만 계속 지키고 있다가 발전하지 못하고 도태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쉽게 풀어서 했죠. 즉 지금의 컨택센터도 IT 기술과 더불어서 더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보시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일단 IT 자체가 과거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간단하고 명료하고 쉽게 한번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일단 무조건 전화기죠.
전화기가 먼저 등장함으로 인해서 콜센터가 생겨났고 그 이후에 전화기를 중심으로 이런 교환기나 헤드셋 같은 걸로 물리적인 발전이 있어 왔습니다. 그 다음엔 PC의 등장으로 아주 극적으로 컨택트 센터가 변화하게 됐죠. 그리고 현재는 모바일의 등장으로 컨택트 센터가 지금 과도기적인 시점에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워낙 화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 화제들이 향후 컨택트 센터의 큰 방향을 제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특히나 미래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후반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으로 컨택트 센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IT가 구현이 되어 있는가를 바라보면 고객이 전화가 들어오면 저런 최근에는 IPPBX 인터넷 교환망을 통해서 전화가 들어오고 그게 이렇게 많은 IVR 그리고 PDS, 다이얼링, 그 다음에 CTI, 그 다음에 녹취를 하는 보이스 레코더, 그 다음에 고객 관리, 그리고 네트워크 관리, 그 다음에 워크포스 매니지먼트까지 이렇게 많은 과정들이 다 실은 이 상담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상담사가 고객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상담을 할 수 있게 이 많은 시스템들이 다 현재도 도입이 되어 있고 이것 말고도 아마 저도 모르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저보다 그 용어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솔루션들로 고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서두입니다. 서두로 너무 시간을 많이 뺏었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앞서 기술의 발전, 컨택트 센터와 IT의 발전 방향 그리고 현재 시스템 구축 형태에 대해서 한번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이 담은 내용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어제의 컨택트 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퍼레이터라고 딱 써있죠. 오퍼레이터. 저희가 정의한 겁니다. 어제의 컨택트 센터에 근무한 상담사분들에 대한 정의 저희는 오퍼레이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왜 오퍼레이터라고 정의를 했느냐? 물론 그때도 상당히 어려운 고난이도였겠지만 실은 그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좀 단순하고 그리고 훨씬 더 간결한 형태의 업무를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오퍼레이터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어제의 컨택트 센터에서는 신체적인 건강, 즉 상담사들이 고객 대응을 할 때 조금 더 물리적으로 내 몸이 편하게 하는데 집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IT 기술 역시도요. IT 상담사들을 어떻게 더 신체적으로 편하게 상담하게 만들까?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온 게 헤드셋이죠. 지금 이 헤드셋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일단 두 손의 자유를 가져다 줬고요. 헤드 마운트가 되기 때문에 청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목, 그리고 손목 이런 데도 건강을 되찾아 주었죠. 근데 반대로 지금 헤드 마운트가 또 다른 질병을 가져오기는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 유선이었던 헤드 마운트 헤드셋이 지금 이제 무선으로 블루투스 형태로 무선으로 발전하고 있죠. 하지만 하는 역할은 거의 비슷합니다. 모습도 비슷하고요. 그만큼 지금 어느 정도 이미 완성되어 있는 형태의 헤드셋이죠. 그럼 헤드셋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백단에서 움직여지는 것들입니다. 이건 PBX 사내 교환기죠. 사내 교환기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보시는 것처럼 상담사 간의 전화 연결도 가능해지고 고객의 전화도 좀 더 레벨 높은 분에게 쉽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형태가 됐습니다. 이 역시도 기본 기능은 똑같은 채로 인터넷이 접목이 돼서 IPPBX로 발전을 했고 그 형태는 과거와 현재나 유사합니다. 스펙이 좀 높아졌을 따름이죠. 그리고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PC입니다. 실은 PC로 인해서 전화를 받고 수기로 작성하던 이런 데이터들에서 타이핑을 통해서 저장시키는 디지털 데이터로 바뀌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자료를 찾을 때도 검색해서 찾는다는 거죠. 아주 손쉽게.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시간을 줄이면 에버리지 핸들 타임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줄어들겠죠. 시간 자체는.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PC가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뒤따라 등장한 것이 있습니다. 아, 이거 빼먹을 뻔했네요. PC 또한 과거에는 모니터 하나만 쓰셨는데 지금은 다 듀얼 모니터 쓰시죠. 심지어 트리플 모니터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게 봐야 할 정보들이 많아져서 그렇잖아요. 고객 한 분에 대해서 상담 인콜이 들어왔을 때 봤을 때 워낙 봐야 될 것들이 많은데 모니터 하나로 다 못 보니까 2개, 3개씩 놓는 건데, 그렇게 2개, 3개씩 놓게끔 만들게 한 놈이 이놈입니다. CTI. CTI가 전화와 PC를 통합시키면서 그 이외에 생겨나는 모든 비대면 채널들, 리모트 채널들로 들어오는 고객 모니터를 다 모아주게 된 거죠, 이 CTI가. 그러니까 모니터를 2개, 3개씩 놓고 봐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몸은 편해졌는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됐냐면 머리가 편해지게 된 거예요. 봐야 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어제까지는 지금 신체적인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컨택트 센터는 발전해왔고 IT는 그걸 지원해왔습니다. 이렇게 헤드셋, PC, EVX 등 같은 하드웨어 장비들로.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어제까지 몸은 편해졌지만 정신은 힘들어졌다. 그것까지 기억을 하시고 한번 오늘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 아까 어제는 제가 오퍼레이터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의 상담사에 대한 정의는 다 아시죠? 컨설턴트입니다. 고객에게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고객이 더 편리하게 우리 서비스, 우리 제품, 우리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아니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조언을 해드리는 조언자 역할인 겁니다. 그렇게 컨설턴트로 발전이 해왔는데, 컨설턴트도 지식 기반 노동이잖아요. 그 지식 기반 노동은 필연적으로 갖고 오는 게 스트레스, 그리고 정신 건강에 대해서 중요한 시점이 도래하게 된 겁니다. 앞서 그 벨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제 말을 대신해 줄 분을 모셔왔습니다. 이분 아마 아시는 흑백이어서 옛날 분이라는 건 아시겠죠? 바로 그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입니다. 피터 드러커가 유명한 말이죠. 이렇게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60%는 커뮤니케이션에서 발생된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게 60%다라는 거예요. 즉, 사내든 고객이든 가족 간에든 모든 간에 문제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다. 진짜 그럴까? 한번 좀 자료를 더 볼까요? 한 자료 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직장인의 스트레스 중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설문에 2, 3, 4, 5위는 업무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주로. 맨 마지막에 적은 비중으로 기타가 있긴 한데, 실은 술자리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잖아요. 그리고 야근, 업무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 이런 거죠. 하지만 첫 번째 50%가 넘는 것은 인간관계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특히나 실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남자가 많은 이 조직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은 조직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많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눈빛이 갑자기 초롱초롱해지면서 끄덕끄덕 하시는데, 여기 계신 남자분들도 그 점을 한번 이해해 주시고, 여자분들이 참 힘들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레스가 인간관계에서 오는데, 이 인간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커뮤니케이션 오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커뮤니케이션에 시간을 얼마나 할애하고 있을까요? 조사를 보니까 주 40시간 근무, 물론 한국에서는 한 65시간이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이거 이제 한국이 아니니까 40시간이라고 한 거고요.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봤을 때 17.5시간, 18.5시간, 무려 21시간을 커뮤니케이션을 해결하는 데 쓴다라고 대답한 게 300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거의 시간의 반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왜 커뮤니케이션의 오류가 왜 발생하는 건가? 커뮤니케이션의 오류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객이라고 치죠. 그리고 상담사라고 치죠. 쳤을 때 가장 아마 많은 경우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걸 겁니다. 내가 얘기해도 그분은 다른 얘기하고 상담사분도 열심히 대답해 줬는데 그 고객은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고 다시 되물어보고 그게 LG에서 밝힌 이 연구 자료에 따르면 자기 중심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자기 중심성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타인도 나와 같은 인식이라는 착각, 그러니까 자기 일반화죠. 저 역시 IT 회사의 마케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IT 회사의 마케터이기 때문에 제가 막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여기서 막 설명을 드리면서 이 정도는 다 아시겠지? 라고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분들 과연 몇이나 되실까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컨택센터, 상담센터에서 쓰이는 용어들에 대해서 모르는 게 태반인데 말씀해 주시면 아마 저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두 번째, 자기 판단에 대한 과신. 실은 이거는 이 가불관계가 가장 더 많이 나타나는 거죠. 가불관계에 있어서 뭐 어제 오늘 내일 앞으로 계획은 이건데 그 계획은 잘 될 거야 라고 이 부정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긍정 또는 내가 가는 방향이 맞아 라고 너무나 자기 확신하시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확고해진 자기 보정관념. 이런 경우는 특히나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너무 심하신데 고정관념이 한번 자리 잡히면 바꾸기 힘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 가장 좀 조심하셔야 될 게 타인의 반응에 둔감입니다. 친구 사이에도 되게 많이 발생하는데요. 내가 막 무슨 얘기 막 이런 게 힘들어 막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하는 얘기는 야 그래서 밥 뭐 먹으러 갈래? 이런 얘기 합니다. 걔는 끄덕끄덕하면서 막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들은 줄 알았더니 자기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게 가장 많다는 겁니다. 자, 서태웅 자기 중심의 아이콘이죠. 슬램덩크에서 많이 나왔던 오로지 자기가 슛밖에 넣을 줄 모르는 이런 서태웅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나중에 강백호와 손뼉을 치면서 서로 교감하게 되고 협력하게 됩니다. 저희 IT 기술이 이 컨택센터의 커뮤니케이션 오류를 줄임으로 인해서 어떻게 정신적인 건강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가, 도움을 그리고 지금 드리고 있는가, 오늘에 대해서 기술이 지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거죠. CRM. CRM 이게 마케팅 용어로 실은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컨택센터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시는 용어일 겁니다. CRM에 쓰이는 건 실은 고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이 고객이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과거 어떤 히스토리를 다 갖고 있었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줘야 되고 그래서 CRM이 현재 CTI의 80%에서 70%가량은 CRM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IMS라고 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TBC라고 합니다. 텍스트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이죠. 이렇게 채팅도 있고요. 그 다음에 IMS 문자 기반도 있고요. 그 다음에 IVVR, 보이는 ARS 같은 경우도 실은 시각을 통해서 정확한 텍스트 문장을 통해서 이 청각을 이용한 유선 통화는 실은 휘발성이잖아요. 날아가 버리잖아요. 대화하고 나면 잊어버리고. 하지만 문자로 대화하고 텍스트로 대화한 것들은 다 저장되고 나에게 남습니다. 상대방에게 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커뮤니케이션 오류를 줄이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바로 말씀드릴 게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말씀을 또 한 분의 제 얘기를 대신할 분을 모셔왔는데요. 혹시 HSBC 은행은 다들 아시죠? 한국에서는 이제 지점이 한 개밖에 안 남아있지만 근데 HSBC 은행 자들 중에 콜센터 전문 은행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거기는 지점이 없어요. 은행인데 영국에 있는 은행인데요. 오로지 콜센터로 은행 업무를 다 봅니다. 그런 은행이 이 퍼스트 다이렉트라고 하는 은행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핀테크는 많이 들어보셨죠? 화두가 되고 있는 핀테크 쪽에서도 상당히 롤모델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퍼스트 다이렉트라고 하는 콜센터 기반의 비대면 은행인데요. 거기서도 실은 콜센터
에서 향후 이렇게 스크린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자기들도 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 스크린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 사례를 좀 들어드릴, 사례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스마트폰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다들 PC 다 쓰시고, 다행히 지금 보니까 여기는 노트북을 꺼내신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근데 IT 컨퍼런스 이렇게 가잖아요. 저는 주로 IT 컨퍼런스를 많이 다니는데, IT 컨퍼런스를 가면 8, 9분은 다 노트북 꺼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디지털화 하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기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아마 저희 아버지도 지금 이르를 넘기셨는데, 저희 아버지도 스마트폰 쓰세요. 스마트폰으로 막 검색하고 노래 다운받으시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들 자체가 고도화되고 있고, 그 장비들이 고도화되면서 사람들도 일단 거기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따라가는 게 다 그만큼 쓰고 계시냐?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자주 전화 오셔가지고, 야, 핸드폰에 이거 문자가 작은데 이거 어떻게 키우냐?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만약 상담사라면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아버지의 그 폰도 저랑 다르고 환경도 저랑 달라서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면서 꼭 집에 들려서 문자 그 키워드리려고 꼭 집을 방문을 해드려요. 아버지 집에. 근데 그래서 이런 PC나 스마트폰 같은 디스플레이가 달린 이 컴퓨팅 장비를 이제는 원격을 통해서 고객과 동일한 화면을 똑같이 보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똑같이 제어를 해드리고, 그리고 학습 효과도 드리는 형태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많이들 못 써보셨을 수도 있는데,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문제 생기면 일단 네이버 찾아보잖아요. 네이버 지식이네, 뭐가 안 돼요 이러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그런 IT에 좀 빨라서 그렇고요. 일본만 해도, 일본은 고객 서비스 받는 것도 유료입니다. 일본만 해도. NTT 도코모가 지금 이런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NTT 도코모는 이거를 쓰는데 월 3,000엔의 유료 요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NTT 도코모 스마트폰을 쓰는데 내가 문제 있을 때 여기에 도움을 받아야지 라고 하면 월 3,000엔, 한국 돈 3만 원씩 다 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 생길 때 인터넷에 물어보지 않고 그냥 콜센터에 전화하면 콜센터에서 다 이렇게 붙어가지고 내 폰을 다시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형태의 기술이 있다는 부분들, 이거는 오늘과 내일의 그 경쟁력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조금 어떠한 형태로 상담사와 고객과 그리고 여기 계신 관리자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조금 재미있게 만든 영상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잠깐 한번 보실까요? 왜 욕이 나올 정도로 화를 내고 있습니까? 왜 똑같은 설명을 계속하며 속 터지고 있습니까? 왜 마음을 얻지 못해 절절 밀고 있습니까? 더는 힘들지 않게요. 그러다 지쳐버리기 전에 리모트 콜의 맞춤 처방을 받으십시오. 더 이상 흥분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는 속 터질 일 없습니다. 이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힘들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PC와 모바일, 그리고 모든 현장을 정확히 진단하고 꼭 맞게 처방한
이모티콘은 보약입니다. 네. 그래도 몇몇 분들이 이렇게 웃으시면서 오셔가지고 특히나 사직서 이렇게 쓸 때 몇몇 분들 되게 공감하신다는 듯이 웃어주시고 역시 직장인들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웃어주신 분들 제가 약간 돌잔치 스타일로 말씀드리면 이따가 저희 부스 방문하시면 저희가 휴대용 배터리 좀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원격 지원이 있다라는 점 그냥 정보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최근의 트렌드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도 아마 그 협회 쪽하고 많이 총장님하고도 좀 커뮤니케이션하면서 느꼈던 중에 하나가 요즘 그 영상교육에 대해서도 컨텐츠센터에서 많이들 좀 신경을 쓰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물리적 제약, 시간적 제약, 비용적 제약 때문에 많이 고민들 하고 계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대부분 다 노트북 쓰시고 그 다음에 다 캠에 다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료로 쓰실 수 있는 웨비나라든지 웨비나라고 하는 건 웹과 그다음에 세미나의 합성어입니다. IT 쪽에서 쓰이는. 그래서 한 명이 다수의 상대를 대상으로 이런 자리처럼 한 명이 웹상에서 100명을 초대해가지고서는 강연을 하는 거죠. 이런 웨비나라든지 그다음에 리모트 미팅처럼 원격으로 화상을 통해서 문서도 같이 보고 내 PC도 같이 보고 파일도 보내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직접 보면서 문서도 보고 시청각을 동시에 이용을 하는 이런 형태 역시 시간, 비용, 공간의 절약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IT의 기술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찾아보시면 시간 얼마든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활용해 보시면 특히나 컨택센터는 뭐 대전에 있고 전북에 있고 부산에 있는 경우들 많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관리자 간에서라도 이런 형태의 원격 회의를 해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형태로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이용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오류를 줄여나가는데 IT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신적인 건강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IT는 오늘의 컨텐츠센터를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앞서 어제는 하드웨어 중심이었죠. 근데 오늘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정신건강을 지켜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섹터, 미래, 내일에 대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 얘기를 대신해 줄 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휴대용 배터리 드릴게요. 아마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알파고,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을 아시죠? 그 알파고를 개발한 이름도 좀 어려운데 데미스 하비스라고 하는 개발자이면서 창업자입니다. 딥마인드 창업자. 이 사람이 한 얘기가 학습하는 인공지능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비디오 게임의 완전히 다른 레벨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디오 게임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비디오 게임을 그 대명사를 대칭을 했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인공지능이 들어감으로 해서 아예 삶 자체가 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컨택센터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그 인공지능이 미래의 기술이 어떤 식으로 컨택센터에 영향을 미칠까? 오늘 그 아침에 나눠드리는 그 율토피아에서 만드신 뉴스레터에도 그 박찬선 대표님도 그 알파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요즘 워낙 핫한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미래의 컨택센터에 종사자 하시는 상담사 분들에 대한 정의를 과거 오퍼레이터에서 오늘의 컨설턴트에서 미래는 큐레이터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즉 큐레이터, 사전적인 의미로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작품들에 대한 모든 책임과 관리를 맡는 분이 큐레이터라고 하죠. 하지만 현재에서는 그 개념 자체가 전방위적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즉 컨택센터의 상담사분들 역시도 고객과 우리 회사, 나와 또는 그 고객의 삶에 우리 회사가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분에게 디자인해드리고 먼저 뭐라 그럴까요? 그 애프터 서비스가 아닌 비포 서비스 형태로 먼저 다가가서 제안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큐레이터가 될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큐레이터가 되기 위해서 기술은 어떤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가?
첫 번째가 일단 IoT 사물 인터넷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자체는 쉽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인터넷에 연결된다. 뭐 간단하게는 요즘 TV도 광고 나오죠. 삼성의 그 허브 냉장고가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냉장고에서 막 TV 나오고 컴퓨터가 되고, 그거 말고도 뭐 샤오미에서 요즘 전기밥솥 나오고, 그다음에 체중계에도 인터넷이 연결되고, 하다못해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스탠드, 라이트 슬리핑 스탠드에도 다 인터넷이 연결되고, 이런 것들이 사물 인터넷입니다. 모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인터넷에 연결이 되면 그 결과로 뭐가 될까요? 뭐가 나올까요? 바로 데이터들이 나오겠죠. 앞서 그 IoT는 지금 그 IBM이라는 그 다국적 회사에서 이야기하기에는 2020년까지 전 세계 500억 개의 장비들이 인터넷에 다 연결될 거라고 합니다. 500억 개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면 그 500억 개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수불명의 데이터들, 우리는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데이터들이 막 쏟아져 나올 텐데, 이 데이터들을 모아서 의미 있는 데이터로 바꿔주는 게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그걸 빅데이터 기술이라고 하고, 최근에는 컨택트 센터 쪽에도 많이 도입을 하시려는 곳들도 있고, 한 곳도 있고, 또 많은 어프로치가 있을 겁니다. 흔히들 제 주변에 이제 솔트럭스라는 회사 쪽에서 개발한 빅데이터, 그 컨택트 센터용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분의 상담사 분의 이름이나 아니면 그분이 원하는 키워드만 딱 컴퓨터에 입력하면 그분에게 맞춰져 가지고서는 쫙쫙쫙쫙 검색해서 딱 나온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라 하고 검색 결과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돼야 되는데, 알파고도 보셨지만 알파고도 1100대인가요? 1100대 프로세서가 쫙 연결이 됐을 때도 1분 30초 안에, 1분 안에 답이 나오거든요. 그 대북 한 번 듣는데. 그렇기 때문에 향후 내일의 컨택트 센터에는 빅데이터가 큰 영향을 끼칠 거다. IoT에서 데이터가 나오고, 그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가공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면 그 다음은 뭐가 될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많은 분기점들이 보이시죠? 이게 알파고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돌이 한 수를 딱 놓으면 이 수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많은 분기를 가지고서 가설을 컴퓨터가 순식간에 쫙 세웁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분기점을 갖다가 이건 실패네? 다시 되돌아와서 다른 데 가고, 이런 식으로 수많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계산을 하는 게 인공지능이거든요. 단적인 예로 알파고를 말씀을 드리면, 알파고가 4주 동안 이세돌하고 대국하기 위해서 훈련을 했다고 하잖아요. 기보를 가지고 입력해가지고 막 훈련을 했다고. 그거를 인간의 물리적인 시간으로 한 사람이 그 알파고가 돌려봤던 기보를 한 사람이 그걸 다 돌리려면 얼마나 걸리나 그래서 해봤더니 10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명이 1000년 동안 할 일을 컴퓨터가 4주만 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기술이 발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릴 게, 금융권 쪽에서는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요즘 트렌드가 생겼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는 뭐냐면, 금융상품에 대해서 은행은 그동안 다 은행 직원과 고객이 만나서 이분의 성향도 판단해야 되고, 이분의 뭐 돈을 얼마나 갖고 있고, 이분은 그동안 경력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막 애널리스트가 판단을 해가지고 상품을 다 권유해드리죠. 근데 그걸 로봇이 대신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체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비관적인 전망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앞으로 5년 이내에 일자리가 510만 개가 줄어든답니다. 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때문에. 그러면은 사람은 해야 할 일을 뭘까요? 19세기의 그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방직기가 도입돼서 사람들이 다 잘리고, 러다이어트라고 오늘 뉴스레터에도 적어주셨죠. 그럼 일어나고, 우리도 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희는 실은 더 많이 편해지긴 할 거예요. 인공지능이 들어오고 빅데이터가 들어오면 저희의 삶은, 하지만 특정 산업군은 피해를 볼 수 있겠죠. 51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510만 개가 줄어들고 1000만 개를 더 만들어내면 돼요.
1000만 개를 어떻게 더 만들어내느냐. 그게 숙제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걸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경제적인 것도 경제에도 하층, 중상층, 상류층이 있습니다. 근데 기술에 있어서도 기술에 대한 기술 부해층, 기술 중산층, 기술 부유층이 존재합니다. 이게 뭐냐? 기술은 엄청나게 기술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누리고 있지 못하거든요. 즉 기술 부유층처럼 트렌드를 신기술을 제일 먼저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가장 많은 수혜를 보겠죠. 하지만 이 기술 중산층은 그나마 앞서 프론티어를 쫓아가는 팔로워이기 때문에 이 팔로워는 약간의 손에 들보겠죠. 어느 정도는 혜택을 보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 맨 마지막 기술 소외층입니다. 아마 여기서도 나 기계치라고 하시는 분 있으실걸요? 만지면 고장나고 막 컴퓨터 전원 눌렀는데 막 전원 갑자기 안 들어오고 이러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기술 소외층이 분명히 생기게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저희 주변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없어지는 510만 개의 일자리 대신에 더 만들어내야 되는 일자리는 저는 중산층과 기술 소외층이 이 부유층처럼 기술에 대한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요즘 그 정치적인 언어로 얘기하자면 기술 민주화라고 해야 될까요?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 기술 민주화처럼 모두가 다 고도의 기술을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이 즉 큐레이터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IT에 국한된 것들이 아닙니다. 모든 서비스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아마 회사에서 대부분 다 모바일 서비스 웹페이지 다 있으시죠? 없으신 것도 없으시죠? 컴퓨터나 모바일이 등장하기 전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게 이미 기술이 등장하니까 그런 서비스, 고객들이 원하니까 그런 채널들이 생겨나고 그런 채널들이 생겨나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게 됐죠. 고객은 거기에 대해서 문의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런 기술들이 더 늘어나고 더 발전하면 고객들의 문의사항은 더 복잡해지고 더 다양해질 겁니다. 즉 앞서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로보 어드바이저처럼 입력값이 있으면 그걸 계산해서 출력해주는 그런 기계적인 알고리즘이 아니라 사람의 복잡한 니즈를 받아들여서 그거에 맞춰주는 큐레이팅 기술이 향후에는 컨택센터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컨택센터 결론을 제가 내린 부분은 어제는 하드웨어가 신체적 건강을 만들어 주었다면 오늘은 소프트웨어가 정신적인 건강을 만들어 드렸고 내일은 정보가 사회적인 건강을 만들게 된다. 컨택센터를 통해서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 ICBM을 통해서입니다. 이 ICBM 혹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생각하시죠? 요즘 북한 많이 막 훈련한다고 하는 이것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ICBM이 뭔지 아시는 분? 그 선물은 제가 갖겠습니다. 예,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입니다. 최근에 이제 IT 쪽에서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직접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어디 가서 또 ICBM 알아? 라고 하면서 아는 척 한번 하시면 오 똑똑한데 이런 소리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섹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제, 오늘, 내일까지 IT가 컨택센터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도움을 줬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릴 것인지. 그런데 그 어떠한 도움인지는 말씀드렸지만 고객과 컨택센터 사이에서 IT는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 저희 나름대로의 좀 정의를 내서 이렇게 쓰시면 좋겠다 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릴레이션십 툴입니다.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도구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흔히 생각하실 때 기계가 발달하고 뭐 ATM기들이 많이 설치되고 인터넷이 뭐 기계적인 히팅을 해주고 이러는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편리한 거 아니냐. 사람이 할 일을 로봇이 덜어준다. 근데 과연 그걸로 만족하겠는가.
저희는 그게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데 왜 아니라고 판단하냐면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핀테크에서 저희는 좀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그래프는 모바일의 평균 거래 건수. 여기 다 모바일 뱅킹 쓰시죠? 모바일 뱅킹 안 쓰시는 분 없을 겁니다. 2년 사이에 모바일 뱅킹 거래 건수가 2배가 넘게 늘었어요. 그런데 영업 지점의 방문 횟수는 20%밖에 안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2배로 늘었으면 이게 절반으로 줄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이때 이 기간 동안에 전국에 있는 은행의 점포 수는 400개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안 줄었어요. 왜 이렇게밖에 안 줄었지? 라고 좀 궁금했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답은 이거더라고요. 은행이 돈을 버는 방법은 뭡니까? 은행이 돈을 버는 건 실은 계좌 개설해주고 계좌 이체해주는 데서 돈 벌지 않습니다. 그건 손해입니다. 은행 입장에서. 인터넷 뱅킹 서비스 하게 해주는 거 손해입니다. 그거는 그냥 미끼일 뿐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은행을 떠나지 못하게. 그러면 고객한테는 어디서 수익을 얻을까? 대출, 펀드, 보험 이런 것들에서 수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모바일 뱅킹만 이용하는 사람, 지점을 안 가는 거죠.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단 10%만이 금융상품에 가입을 하더라.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나도 이러실 거예요. 저도 모바일 뱅킹만 이용하니까 모바일 뱅킹은 이용하지만 모바일로 금융상품 대출 받지 않아요. 대출 받을 때 은행을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업점을 다니면서 모바일 뱅킹하는 사람들 중에는 30%가 금융상품을 구매하더라. 즉 모바일만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3배가 높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영업지점을 방문한 사람이. 즉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렇게 고관여에 대한 부분에 있었을 때는 사람은 기계에 신뢰를 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 간의 유대관계에서 신뢰를 쌓고 그 안에서 판단을 내리게 된다라는 가설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관계가 중요하다. 물론 기술이 발전하지만. 그래서 또 궁금한 건 그래? 그럼 이렇게 디지털로 바뀌는 환경에서 디지털 컨택트 센터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는 뭘까? 고객의 요구는 뭘까? 또 제 생각을 딱 맞추는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나를 알아달라 라는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즉 내가 타입을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까지 이 회사에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고 어떤 것들을 문의했고 뭘 소비하고 있는지를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나를 먼저 알아달라. 두 번째는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 문의할 수 있게 해달라. 시공간 제약 없이. 그리고 간단한 접속 절차. 특히나 중요한 부분, 금융권이나 이런 데는 전화번호도 물어보죠. 주민번호 앞자리 물어보죠. 주소 물어보죠. 통장 어디 통장 이용하시는지 물어보죠.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여러 가지 문턱이 많아졌죠. 접근성이 낮아졌죠. 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해달라 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달라. 아마 이거 제일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전화할 때 그 문제가 정확히 뭔지 몰라요. 내가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몰라요. 하다못해 AS 전화를 하더라도 이게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 몰라요. 클릭을 했는데 클릭이 거기 안 먹어요. 그걸 몰라요. 그런 것들을 내가 몰라도 우리 전문가니까 나보다 더 잘 알아달라. 그리고 인간적인 대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똑같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나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단절 없는 대화. 했던 얘기 또 하게 해주지 마라. 예를 들면 A부서에 전화를 해가지고 문의를 했는데 그 담당 부서는 B인데요? 라고 B로 전화풀을 연결해줬더니 B에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내가 문의를 하면 신속한 회신을 달라. 빨리 좀 회신을 달라. 지금 한국 사람은 성격이 더 급해졌잖아요. 빨리빨리가. 기술 발전 때문에. 더 빨리빨리 해달라고 하죠. 이렇게 유대관계를 중심으로 기술의 발전은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과거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기업을 중심으로 콜센터였다가 이 전화를 중심해서
팩스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이 컴퓨터가 등장하고 모바일이 등장하면서 고객과의 접점 채널은 한 개씩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 역시도 한 개 개별적으로 다 접근했었어야 돼요. 그렇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앞으로의 컨택센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IoT 그리고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까지 포함해서 이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고객이 먼저 접근하지 않아도 기업과 그 기업에서 고객을 위한 이런 수많은 도구들이 고객을 중심으로 파악을 해서 먼저 큐레이트하는 고객 중심의 컨택센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술은 이미 발전해와 있고 이미 할 수 있는 기술이 돼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론 부분입니다.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서 IT는 도구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IT에 지배받는 인류, 대부분의 영화 보면 뭐 터미네이터도 그렇고 매트릭스도 그렇고 기계에 지배가 돼가지고서 막 기계한테 끌려다니고 막 배터리가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IT를 종사하고 있고 그 IT 제품을 만드는 입장에서 봤을 때 IT는 철저한 도구입니다. 사용자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나의 동반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를 짓누르는 오히려 나보다 상전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실은 스마트폰을 상전처럼 모시고 사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거 깨질까봐 막 떨어뜨릴까봐 오히려 더 막 비싼 거에 막 넣어놓고 보호 막 더 크고 필요 없으시다. 기술의 발달은 작년에 샀던 아이폰이 올해 반값으로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IT는 소모품이고 IT 자체는 도구화가 돼서 필요할 때 사서 쓰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바라보는 컨택센터, 과거에는 콜센터라고 불렀죠. 콜센터 안에 오퍼레이터가 계셨습니다. 현재에는 컨택센터 안에 컨설턴트가 계세요. 저희는 미래에는 파트너 센터가 돼서 그 안에 큐레이터가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트너라는 말처럼 그 기술의 소외층이나 중장층과 같은 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서비스, 우리의 제품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동반자적인 역할로서 오히려 그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가 앞으로는 형성이 될 거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기술은 인간을 위해 세상에 존재한다. 인간을 위해서 기능하는 기술만이 가치 있는 기술이다. 기업의 기술은 인간이 하는 일을 좀 더 유용하게 가치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때만 의미가 있다 라고 아인슈타인의 말을 저희 나름의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건 저희 이제 뭐 마케팅 PM의 말인데 이렇게 기술은 인간을 위해서 기능하는 동작이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 기술을 조금 더 이해하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예견을 하실 때 향후 컨택센터를 지배하고 끌어가시는데 더 많은 인사이트와 내공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이 뒤에 저희 막 회사 소개인데 이거는 볼 필요 없으니까요. 나눠드린 자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좀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서부터 유준현이었습니다.